반갑습니다. 오늘은 11강 한반도의 형성과 산지 지형에 대해서 정리하고 못 풀었던 문제 푸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처음 배웠던 것이 이 한반도의 지체 구조와 그것과 관련한 암석에 대해서 학습을 했단 말이죠. 자, 이런 지도를 받게 되면 선생님이 뭐부터 하라고 했습니까? 111, 22, 3, 4, 4 그거를 표시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가 1이죠. 그 다음 여기 1이다, 그지? 그래서 1번 땅이 가장 오래된 시원생대 지층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시원생대의 변성함이 1번 땅에 주로 분포한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 여기와 여기가 2번 땅이었죠. 1번 땅들 사이에 2번 땅이 있었는데 2번 땅은 시원생대 다음에 고생대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땅이 고생대 초기에 이제 바닷속에 얕은 바다에 잠겨 있으면서 해성층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잔잔한 바다에서 퇴적암이 만들어집니다. 퇴적층이 형성되는데 그걸 우리는 조선 누춘군이라고 하는데 어떤 학생이 선생님한테 질문했어요. 선생님 조선계라는 말이 있던데 이거 조선 누춘군이랑 같게 보면 되나요? 묻던데 같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석회석이 발견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 해성층 다음에 조륙운동에 의해서 2번 땅이 육지가 되고, 육지가 된 상태에서 일부 호수에서 육성층이 만들어진다, 그지? 얘는 평안누춘군 해서 평안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는 무연탄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게 더 아래쪽 지층이다, 그지? 먼저 시기가 먼저니까. 그래서 2번 땅들 잘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여기가 3번 땅이었습니다. 자, 우리 여기 3번 땅은 중생대 퇴적층이지. 그래서 경상분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여기 공룡 발자국 화석 같은 것들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중생대 때 화강암은 여기 관이밤 적혀 있는데 화강암은 1, 2, 3, 4를 크게 구분하지 않고 여기저기서 간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중생대 간이밤 한번 볼게요. 중생대 간이밤. 중생대 때는 지금 초록색이 1번이든 2번 땅이든 3번 땅이든 다 간입을 했죠. 그래서 중생대 때 송림 운동 기억나십니까? 송림 변동, 그 다음 대보 조산 운동, 그 다음 불국사 변동 이런 것들을 그런 지각 운동에 의해서 화강암이 많이 관입했다. 이게 중생대 때다라는 것들을 또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송림 변동에 의해서는 랴오뚱 방향으로 지질구조선이 생겼다. 북부지방, 그 다음 대보조산운동이 가장 격렬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대보조산운동은 중국 방향과 관련이 있다. 불국사 변동은 자, 여기 영남 지역에 특정한 방향성이 있지 않고 여러 다양한 방향으로 지질구조선을 만들었다 했던 것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 표를 보면서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까요? 자, 지금 위에 쪽이 과거다, 그지? 시원생대에 적혀 있는데, 자, 어떤 문제에서는 시원생대가 요 밑에 적혀 있고, 이렇게 그 시간이 흘러가는지,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 표에서는 여기가 이제 과거지, 시원생대 때 변성작용에 의해서 변성암이 나타난다. 자, 이 그래프는 우리 그 교과서, 천재교육 교과서에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자, 고생대 때 조선 누춘군이 있고 평안 누춘군이 있다, 그지? 석회석 해성층, 그 다음 무연탄 육성층. 자, 이때는 바다에 있었다. 2번 땅들이. 근데 조륙운동, 이제 땅이 올라왔지. 땅이 올라왔다. 그러고 나서 평안누춘군이 퇴적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중생대 때 순서대로 송대불의 조산운동이 있었다, 그지? 자, 얘가 가장 격렬해서 조산운동이라고 탁 이름을 지었다. 자, 그 다음 경상누춘군은 수평층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이전의 것들은 대보조산운동 등에 의해서 상당히 지층이 교란되었겠지.
자, 그래서 습곡이나 단층에 의해서 교란이 됐는데, 자, 대보조산운동 이후에 나타난 경상누춘구는 수평의 형태를 띠고 있다. 자, 그 다음 신생대 3기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동쪽을 중심으로 융기에서 비대칭형의 경동성 지형이 만들어졌습니다. 경동성 요곡운동 이야기했었고, 신생대 4기 때 화산활동이 활발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가 나중에 지형에서 배울 화산 지형들은 대부분 신생대 4기 때의 그런 어떤 화산 지형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 다음 너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신생대 4기 때에 많은 기후 변동이 있습니다. 자, 이때를 기후 변동과 관련해서도 공부를 우리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후 변동은 특히 이런 해수면과 관련이 있었다, 그지? 그래서 빙하기 때는 해수면이 낮아졌고, 그리고 또 빙하기가 물러나면서 해수면이 이렇게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빙하기 해안선 되어 있는데 용어를 조금 잘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빙하기 사이는 우리가 간빙기라는 표현을 썼고, 자, 지금 우리 빙하가 녹은 상태인데, 그 다음 빙하기가 안 왔기 때문에 사이 간자를 쓰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현재는 간빙기라는 표현 대신 빙하기 다음 해서 후빙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간빙기, 후빙기 때는 이제 해안선의 위치가 비슷하게 나타났겠죠. 이해하십니까? 자, 그 다음 빙하기 때. 자, 우리 최후빙기, 마지막 빙기를 우리 최후빙기라고 했다. 이런 용어들을 조금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빙기, 간빙기, 빙기, 간빙기, 빙기, 간빙기, 빙기, 후빙기 하는 것들은 언제 있었던 일이라고? 자, 여기 신생대 4기에 있었던 기후 변동들이다 라는 것을 조금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 같이 볼까요?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그래프인데, 자, 지금 이게 항상 Y축을 잘 보세요. 이게 현재다, 그지? 해수면 여기 0m, 지금이 해수면입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는 빙하기 때는 이렇게 해수면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을 거고, 이 시점이 빙하의 최성기 때다. 어쨌든 계속해서 지금보다 해수면이 낮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빙기와 후빙기의 특성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빙기는 일단 기후가 한랭할 것이고, 그 다음 건조할 겁니다. 한랭 건조하다. 자, 후빙기 때는 빙하가 녹죠. 이유인즉 온난해지니까 온난 수분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빙하가 녹으니까 해수면이 상승하고 얘는 해수면이 하강하겠지. 낮아지겠다, 그지? 식생을 볼게요. 일단 한랭하잖아, 찹잖아. 그래서 냉대림, 우리 이거를 침엽수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침엽수림의 범위가 확장되겠다. 자, 거기 반해서 이 후빙기 때는 난대림이라든지 아니면 활엽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대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풍화작용을 우리 기계적 풍화, 그 다음 화학적 풍화 앞 시간에 설명한 바 있는데, 자, 빙하기 때는 막 바람 불고 찹고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계적 풍화작용 혹은 물리적 풍화작용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이런 풍화작용이 활발했다. 거기 반해서 후빙기는 온도가 높지, 그 다음 습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바뀌는 화학적 풍화작용이 활발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백두산에서 볼 수 있는 빙식곡은 빙하에 의해서 침식된 골짜기거든. 빙하가 여기를 꽉 이렇게 빙하가 내려가면서 이렇게 이 지역을 파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이렇게 이게 푹 꺼진 땅이다, 그지? 꺼진 땅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등고선을 이렇게 그립니다. 나중에 우리 카르스트 지형할 때 다시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 우리나라가 섬이 상당히 많습니다. 섬이 상당히 많은 이유는 해수면 상승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자, 여기에 섬이 엄청 많다, 그지? 근데 과거에 여기는
육지였을 거야. 빙하기 때. 자, 근데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이 산 사이로 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산들의 그 머리 꼭대기가 이렇게 섬으로 남아있는 거죠. 이렇게 딱 남아있다, 딱 남아있다. 요 사이사이에 물이 들어차게 된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서해, 남해의 다도해인 이유는 해수면 상승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둘게요. 자, 이 그림은 선생님이 올려놓는 학습지에 있는 자료입니다. 4페이지일 거야. 자, 신생대 사기라고 누누이 얘기했지. 사기 때 기후가 계속해서 변화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최종 빙기라고 되어 있잖아. 마지막 빙기라는 뜻이야. 그리고 후빙기라고 되어 있잖아. 이거는 빙기 다음에 지금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산을 한번 쳐다봐봐. 이 산을 한번 보세요. 여기는 나무가 있네. 우리는 나무 식생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식생이 풍부하네. 여기는 식생이 별로 풍부하지 않다. 그지? 자, 그 다음 빙하기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빙하기 때는 기후가 찹찹하지. 앞에서 했던 거 한 번 더 반복할게. 한랭합니다. 한랭하고 건조해. 비도 많이 안 내리고 막 이렇단 말이야. 찹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흙들이 뽀실뽀실 떨어집니다. 폭폭폭 떨어져 바람 불고 해서 자, 이렇게 떨어지는 걸 우리는 물리적 혹은 기계적 풍화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지? 성질 변화 없이 그냥 바위가 건조하고 그래서 떨어져 내립니다. 자, 그럼 떨어져 내리면 비가 안 오니까 여기 떨어졌지만 하천이 없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떨어진 것들이 쓸려 내려가지 못하고 퇴적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하천의 상류에서 퇴적이 일어납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퇴적이 일어난다. 거기에 비해서 하류부를 한번 생각해 볼게. 하류는 하천이 그 바닷물의 높이가 저 밑으로 내려가 있지. 자, 그래서 바닷물 해수면이라는 것이 하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강했으니까 그 높이대로 깎아 나간다고 했습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볼게. 원래 해수면이 이랬어. 그래서 강의 길이가 딱 여기까지. 강은 여기까지를 침식합니다. 여기서 이제 바다로 나가면 되니까. 근데 해수면이 이렇게 낮아졌어. B까지 됐단 말이야. 그럼 강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을 더 내야 되겠다. 그지? 그래서 하류에서 침식이 일어납니다. 하천 하류에서는 해수면이 하강하니까 해수면 하강 같은 말로 침식 기준면이 내려가니까 침식 기준면이 하강하니까 하류에서는 역시 침식이 일어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선생님 설명하는 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모르는 것 있으면 선생님한테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이 주요 지형은 나중에 뒤에 가서 우리 하천 지형하고 선생님 설명할게. 지금 이야기하면 또 너희 헷갈릴 거니까. 자, 이제 후빙기 때 한번 볼게요. 지금은 온난하고 빙기에 비해서 수분합니다. 자, 그러면 비도 많이 오겠다. 그지? 그러면 과거에 이 상류에 이렇게 쌓여있던 그런 물질들이 자, 상류에 쌓인 것들이 비가 막 내리면서 여기에 쌓인 것들이 확 쓸려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하천 상류에서 얘는 침식이 일어납니다. 자, 비가 많이 온댔다. 그지? 자, 그 다음 하류는 해수면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 길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야. 이 길이 그냥 차곡차곡 퇴적물들이 쌓이게 됩니다. 선생님 이해됩니까? 해수면이 이렇게 올라오면 더 이상 이 하천은 길이 필요 없어. 그래서 그 길들이 이렇게 다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천 하류에서 퇴적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해수면은 상승하지요. 자, 풍화작용은 화학적 풍화가 우세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그림과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지리에서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야. 차근차근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는 산지 지형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산지. 자, 이때
1차 산맥과 2차 산맥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 지도는 산맥도지만 우리 산지 지형에서 산경도라는 우리 전통적인 산지 인식 체계에 의한 지도를 2강에서 봤나? 하여튼 앞에서 공부했다 그지? 자, 이거는 진짜 산을 그린 것으로 이 선을 따라서는 산경도의 선을 따라서는 분수계, 물이 나누어지고 생활권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산맥도는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지질 구조선을 반영한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었지. 그래서 우리 공부한 바에 의해서 1차 산맥은 자, 1차 산맥 낭림, 마천령, 태백이 있었지. 또 2개 더 있었다. 그지? 함경, 소백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5개의 1차 산맥은 융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질문할게. 융기는 언제 일어나? 신생대, 3기 때 일어난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1차 산맥은 모두 한국 방향이다. 모두. 아니다, 그지? 한국 방향인 것이 3개 있었지. 마천령, 낭림, 태백. 그 다음 랴오뚱 방향의 함경산맥과 중국 방향의 소백산맥도 1차 산맥이다 라고 했던 것들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2차 산맥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자, 2차 산맥은 이 북쪽 지방은 랴오뚱 방향으로 차별 침식 당하고 남쪽 지방은 이 중국 방향으로 차별 침식 당해서 만들어진 산맥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방향성은 언제적에 정해졌는가 했을 때 방향성은 중생대 때의 송림, 그 다음 대보조산운동에 의해서 중생대 지각운동에 의해서 방향성이 정해진 것이고, 지금 이렇게 차별 침식된 건 1차 산맥이 융기하는 과정에서 이쪽 이 서쪽이 서해안 쪽이 이렇게 땡길리 올라갔겠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노? 땡글러져서 올라갔겠지. 그러면서 이때 만들어진 중생대 때 만들어진 그런 지질 구조선이 약해진 땅들, 그런 데가 상대적으로 더 깎이면서 그 깎이는 부분 그 사이사이는 산맥으로 남았다. 이런 이야기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2차 산맥 차별 침식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들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 우리가 흑산과 돌산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흑산과 돌산은 진짜 시험에서 특히 내신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자, 이 산의 위치를 꼭 기억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게 뭐 산의 대표입니까? 이게 흑산의 대표인 무슨 산이지? 지리산입니다. 자, 흑산은 무순함이 만들어 놓는 거지. 그래서 변성함이 만들어 놓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흙으로 된 산이기 때문에 식생이 잘 자라겠다. 그지? 식생이 풍부하고 지하수도 많겠다. 이런 이야기 했었던 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 반해서 이렇게 산이 있는데 이 산 위에 막 이렇게 돌들이 막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걸 우리 돌산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지? 이 돌은 주로 하강암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 자, 그러면 우리 대표적인 돌산들 공부할 때 악자 들어간 산들이랑 그 다음 금강산이랑 그 다음 북한산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 표시된 이건 북한산이겠네. 자, 그 다음 뭐 설악산, 관악산, 그 다음 금강산이 돌산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고, 자, 이 하강암은 그러면 이 변성암보다 시기가 오래됩니까? 아니다, 그지? 얘가 먼저고 얘가 다음이지. 얘가 뭐 생대 간입입니까? 중생대 때 주로 간입했다.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볼까요? 신생대 3기 때 우리나라가 행압력이 작용하면서 여기에 융기가 진행됐지. 그럼 우리나라가 융기했다는 거, 여기 이 시절에 살았던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아는가 했을 때 첫 번째, 한참 올라갔는데 평평한 땅이 있더라. 걔를 고위 평탄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융기했다는 증거는 감입 공유하천이에요. 이거는 다음 혹은 다다음 시간에 선생님 설명할 건데, 산지 지역의 골짜기 사이를 막
골짜기 사이를 흐르는 하천을 말합니다. 이것도 윤기 증거야. 이 부분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일단 선생님 답 하나 알려준 거야.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단구들입니다. 단구. 해안단구, 하안단구. 이것도 다음에 배울 내용이야. 자, 그러면 이게 윤기의 증거인데 지금 가가 진행됐는데 가의 영향으로 형성된 지형을 여기서 고르래잖아. 그럼 C 선생님 가르쳐줬지. 방금 안 배웠지만. 그 다음 하나는 뭘까? 자, 여기 보시면 산 정상부에 펼쳐진 기복이 작고 경사가 만한 지역. 이게 고위 평탄면이겠네. 답 3번 하시면 됩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가 지금 여기다, 그지? 그리고 해수면이 이렇다. 자, 지금 A는 B보다, B는 진짜 추웠겠다, 그지? 빙하기네. A는 B보다 화학적 풍화가 우세하다, 그지? 틀렸다. A는 C보다, 어쨌든 지금 요 뒤쪽은 다 지금에 비해서 빙하기야. C보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겠지? 자, 그 다음 B는, 빙기는 A보다 낙동강 발원지와 하구 간의 거리가 멀다 되어 있는데 낙동강이 시작되는 걸, 강이 시작되는 걸 발원지라고 하고 이렇게 흘러가지고 지금 여기가 하구야. 이제 바다랑 이렇게 만난단 말이야. 바다랑 이렇게 만납니다. 자, 그런데 빙하기 때는 강이 더 길어졌겠지. 왜냐면 바다가 요 밑에 있었을 거니까 육지가 억수로 넓어졌으니까. 그러면 하구와 발원지 간의 거리가 빙하기 때는 더 길었겠다, 그지? 자, 그러면 B는 빙하기 때는 자 A 지금보다 낙동강 발원지와 하구 간의 거리가 더 멀었겠네. 맞네. 자, 그 다음 B는 C보다 지리산의 해발 고도가 높다 해야 되겠다, 그지? 이게 바다가 더 내려갔으니까, 그러니까 바다 해수면을 기준으로 고도를 잰 게 해발 고도다, 그지? 자, 그럼 얘는 더 낮아졌으니까 더 높게 재졌겠지. 자, 그 다음 C는 A보다 동해의 면적이 좁다 해야 되겠지? 왜냐면 지금보다 이쪽은 다 빙하기였을 테니까 답 3번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것도 선생님한테 질문한 사람이 있는데 항상 문제를 풀 때 아까 빙기 때 상류는 퇴적이고 하류는 침식이고 그다음 후빙기 때 상류는 침식이고 하류는 퇴적이고 그랬다, 그지? 자, 그러면 이걸 문제를 풀 때 어떤 애들은 자, 지금 니은은 상류야, 기역은 하류란 말이야. 자, 그런데 빙하기 때 강은 막 이렇게 길었겠다, 그지? 그럼 이게 하류고 이게 상류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완전 그냥 산으로 가. 자, 지금부터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항상 기억해. 현재 하천을 기준으로 상류와 하류를 판단합니다. 이해하십니까? 현재 하천을 기준으로 상류와 하류를 판단하라. 자, 그러면 여기 점점점은 가시기의 해안선이래. 점점점이 가시기의 해안선이래. 그러면 가시기는 빙하기네. 빙기다. 빙기다. 자, 그 다음 나시기는 이 실선이래. 그러면 지금 나시기는 후빙기가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A에는 빙하기 때 높게 나타나는 무엇인가를 적어야 되잖아. 빙하기 때는 땅이 많아졌으니까 하천 유로의 평균 길이가 길었겠지? 그럼 이거 두 개 맞는 얘기네. 그 다음 기역 지점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현재 하천 기준으로 보라고 했으니 기역은 하류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어야 됩니다. 자, 빙하기 때 하류는 침식이 일어나잖아. 그러면 퇴적층이 깎이겠지? 평균 두께가 낮아질 거야. 그래서 A에 이 말이 들어가면 안 돼. 이것도 그럼 같이 아니겠다, 그지? 그 다음 니은 지점의 물리적 풍화물질 생성량 되어 있는데 자, 빙기 때 니은 지점 상류에서 물리적 풍화물질이 엄청 많이 생겼겠다, 그지? 그러면서 퇴적됐겠지. 자, 그러면 이제 B에 들어갈 말을 생각해 봅시다. 후빙기 때 높게 나타나는 것인데 후빙기 때의 기역 지점, 다시 말해서 하류 퇴적이다, 그지? 후빙기 때는 해수면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 하류가 퇴적된다고 얘기를 했다, 그지? 자, 그래서 하류 퇴적층의 평균 두께가
두꺼워지겠다. 자, 그 다음 니은 지점은 상류잖아. 상류에 자 물리적 풍화랑 후빈기는 생각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거 틀렸다. 그 다음 후빈기 때 하천유를 평균 길이는 짧아졌겠지. 지금 여기 그쪽에 이게 표시가 있잖아. 자, 그 다음 니은 지점에 했습니다. 상류의 물리적 풍화 아까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 이거 똑같은 얘기네. 자, 그러면 답 1번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나라 지질시대를 설명하는 거네요. 자, 지금 시원생대가 되어 있어. 변성함이겠지? 설악산 금강산은 선생님 기억하랬지? 얘는 화강암이었어. 자, 그래서 이거 틀렸다. 그 다음 나는 고생대 초기다, 그지? 자, 얘는 해성층으로 석회석이 많은 조선 노충군이네. 이게 답이 되겠네. 그 다음 다를 볼게요. 다는 송, 대, 불 해서 다는 대보조산운동은 중국 방향 지질구조선이 형성되지. 랴오뚱은 송림 변동 때다. 랴오뚱 방향은. 그 다음 라를 볼게요. 라는 북부지방 중심으로 분포한다. 송, 북부지방. 그 다음 대보조산운동 중부 및 한반도 전역. 불국사는 영남, 남부지방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북부지방 틀렸다. 자, 신생대 3기에 마는 무슨 활동입니까? 경동성 요곡 운동이지. 제주도는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마로 인해서 고위 평탄면이 형성됐다. 그러면 맞겠지만 그것도 틀린 문장이겠네. 답은 2번 하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새로운 하천 지형 공부 또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